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붙는 프랑스어 7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7강에서는 카페 또는 레스토랑 가기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바로 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음료와 음식 고르기, 그리고 주문하기. 그래서 카페나 레스토랑에 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들을 보도록 하고요. 맛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주문해서 먹고 맛을 표현했으면 우리 계산하기, 지불하기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의문문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활용하는 prendre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1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대화 1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어휘부터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어휘는요. 카페에서 서빙하는 남자 직원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약속, 약속.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이라는 뜻이네요. 그. 자, 이 단어 같은 경우는요, 으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같은 발음이 나진 않고 그냥 끄처럼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다라는 동사 볼게요. 원하다는 원래 désire라는 동사긴 한데 여기는 변화형이 사용됐습니다. désirer, désirer. 자, 그 다음에는 커피 또는 카페라는 뜻입니다. café, café. 그 다음에 카페에서 주문할 수 있는 메뉴를 하나 볼게요. 밀크 커피입니다. 카페 올레, 카페 올레. 자, 그 다음에는 우유라는 뜻이네요. 레, 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죠? 카페인데 우유가 들어간 카페라고 해서 밀크 커피라는 뜻이 있죠. 커피와 우유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메뉴였네요. 자, 그 다음에는 컵 또는 유리라는 뜻입니다. verre, verre. 그 다음에는 물 가보도록 할게요. 오, 오. 자, 우리 발음에서요. 아, 으가 붙으면 그냥 오 발음이 난다고 했었죠. 자, 그 발음 그대로 물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위하여 영어의 for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pour. 자, 얘는 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pour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오이 붙으면 바로 우 발음이 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pou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어휘 볼까요? 이번에는 맥주라는 뜻입니다. bière, bière. 그 다음에는 뭐뭐를 취하다 또는 뭐뭐를 먹다, 주문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동사로는 prendre가 원형인데요. 여기서는 변화형이 사용이 됐네요. prend, prend. 자, 빼, 에르가 같이 붙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에르 발음을 내주시면 됩니다. prend. 네. 자, 그 다음에는 주스라는 뜻입니다. jus. 마지막 s는 발음이 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ü 발음 기억나시죠? 입은 우, 소리는 이, 그대로 주. 네. 자, 그 다음에 오렌지 가보도록 할게요. orange, orange. 그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의 표현입니다. d'accord, d'accord. 자, 이 단어는 보시면 마찬가지로 오가 들어가 있지만 d'accord처럼 발음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처럼 발음해 주셔야 되죠. d'accord. 네. 그 다음에 모든 또 전부라는 뜻입니다. tout. 자, 괄호치고 지금 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남성 명사 앞에는 tout, 그죠? 마지막 때가 발음이 안 되고 여성 명사 앞에는 으를 붙여서 여성형을 만들어주고요. 그때는 발음이 뚜뜨가 되겠죠. 마지막 으가 붙으면서 마지막 자음 살아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는 크루아상 가겠습니다. croissant. 자, 보면 쎄와 에흐가 거의 동시에 발음이 나요. 그래서 croissant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단어 중간에 s가 두 번 붙으면 스처럼 발음 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론이죠. 그럼요 라고 동의하는 표현 하나 더 배워볼게요. bien sûr. 자, 여기도 지금 ü 발음 주의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sûr. bien sûr처럼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뜻으로 볼게요. 그럼 이란 뜻이죠. Alors, alors.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오긴 하지만 발음은 어처럼 내셔야죠. alor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그러면 어휘 보고요. 위로 올라가서 대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화는요. dans un café라고 해서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누가 나오냐면요. 서빙 직원과 루이즈, 프랑스와 그리고 수지 이렇게 해서 4명이나 사람이 나오네요. 자,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Bonjour, que désirez-vous? 라고 물어봤어요. 자, 얘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고요. Que désirez-vous?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자, 그랬더니 저는 밀크커피 한 잔 주세요. Je voudrais un café au lait. 물 한 잔도 같이 주세요. Avec un verre d'eau, s'il vous plaît. 그 다음에 프랑스화가 저는 맥주 한 잔 주세요. Une bière pour moi, s'il vous plaît. 저는 오렌지 주스 할게요. Moi, je vais prendre un jus d'orange. 알겠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D'accord, c'est tout. 크루아상 있나요? Vous avez des croissants? 네, 물론이죠. Oui, bien sûr. 그럼 크루아상 2개 주세요. Alors, 2 croissants, s'il vous plaît. 얼마인가요? Ça fait combien? 4유로입니다. 4 euros pour les croissants. 자, 발음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표현 뭐를 원하시나요? 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주문을 각자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이 봤던 표현 뭐예요? 바로 s'il vous plaît 라는 표현이에요. s'il vous plaît는 영어에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please 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주문할 때 뭐뭐뭐뭐 주세요. 그죠? 주부들의 명사 s'il vous plaît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s'il vous plaît 붙이고 또 맥주도 s'il vous plaît 붙여주고요. 그 뒤에 크루아상도 s'il vous plaît 이렇게 붙여서 3번이나 붙었네요. 그래서 주문을 할 때는 언제나 말 끝에 s'il vous plaît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est tout라고 해서 그게 다인가요? 라고 이게 주문을 다 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자, 크루아상은 가격이 4유로입니다. 2개 주문했으니까 하나에 2유로 정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 서빙 직원이라고 해서 객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객송이라는 표현, 서빙 직원, 남자 직원, 웨이터를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서버라고 해서 serveur라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il vous plaît라는 표현이 뭐뭐를 주세요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특히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되게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카페나 레스토랑 가서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저기요, 여기요 이렇게 부르죠. 불어로는요. s'il vous plaît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필요할 게 있을 때는 언제나 s'il vous plaît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더 이상 객송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카페나 레스토랑 가셔서 많이 사용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표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Que désirez-vous?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 우리 아까 가장 처음에 나왔었던 그죠? 서빙 직원이 했던 말인데요. 자,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원하세요? 또는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désire가 원하다 라는 뜻이었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표현 2가지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Que désirez-vous?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끄를 지우고 vous désirez? 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표현 더 Qu'est-ce que vous désirez?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카페나 레스토랑에 가면 웨이터가 와서 또는 서빙 직원이 와서 Que désirez-vous? 라고 물어보거나
vous désirez? 라고 물어보거나 qu'est-ce que vous désirez? 라고 세 가지 문장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뜻은 다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우리 이전에 배웠었죠? je voudrais 명사, s'il vous plaî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원하세요? que désirez-vous? 라고 물었다면 우리는 je voudrais un thé, 차 한 잔 주세요. 뒤에 s'il vous plaît 이렇게 붙이시면 되죠. 또는 qu'est-ce que vous désirez? 라고 물어봤다면 마찬가지로 핫초코 한 잔 주세요. Je voudrais un chocolat chaud, s'il vous plaît.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또는 vous désirez? 이렇게 물어봤다면 마찬가지로 Je voudrais une bouteille d'eau. 물 한 병 주세요. S'il vous plaît.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인데 대답은 다 Je voudrais 명사, s'il vous plaît.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아까 우리가 Je voudrais 뭐뭐뭐 해서 주문을 한다고 했었어요. 자, 주문을 할 수 있는 표현을 하나 더 배워볼게요. 바로 Je vais prendre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요, 나는 뭐뭐로 할게요. 음식점, 카페 이런 데서 쓰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상점에서 옷이나 물건 살 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이걸로 할게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Je vais prendre 뒤에 명사를 바로 붙이시거나 또는 Je prends 명사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알레 동사의 동사 원형이 갔으니까 여기는 뭐뭐를 할게요 라는 미래를 썼고요. 여기는 이제 현재 시제로 썼는데 뜻은 둘 다 똑같습니다. 나 이걸로 할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주문하거나 살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저 과일 주스 한 잔 할게요. Je prends un jus de fruits 라고 하시면 되겠죠? Je prends 명사 이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녀는 빨간 치마를 산다 라고 한다면 Elle prend une jupe rouge 라고 해서 빨간색 치마, 그죠? 명사 또 들어갔네요. 또는 우리는 크루아상 살라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Nous allons prendre 명사 des croissant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Je vais prendre 또는 je prends 이렇게 해서 명사 나는 뭐뭐를 줄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주문할 때 je voudrais 명사 또는 je vais prendre 명사 또는 je prends 명사 이 세 가지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d'accord 라는 표현입니다. 얘는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영어의 OK 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게요. 동의해요. 좋아요. 이런 표현 다 d'accord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가격을 묻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크루아상 2개 주문하고 얼마죠?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Ça fait combien?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combien 이라는 게 우리 이전에 한번 나왔던 적 있었어요. 얼마나 수량을 뜻하는 거죠. 그것은 다 해서 얼마나 됩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죠? 라는 뜻이 되고요. 얘에 대한 대답은 c'est 얼마라고 하시거나 또는 ça fait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에 나왔던 ça fait라는 주어 동사를 그대로 써서 대답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저 물건 뭐를 가리키는 표현 c'est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예시를 볼까요? 얼마인가요? 라는 표현 ça fait combien 이라고 했는데 자, 똑같은 뜻으로 얼마인가요? c'est combien 이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는 똑같은 뜻. 대답은요. ça fait 10 euros. 그래서 10유로입니다. 할 수도 있고요. c'est 10 euros. 10유로입니다. 할 수도 있죠. 질문에 상관없이요. 어차피 다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c'est combien? ça fait 10 euros 하셔도 되고요. ça fait combien? c'est 10 euros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 그리고 가격을 대답하는 표현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1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대화 2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화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2도 마찬가지로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어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어휘가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레스토랑에서 활용하는 메뉴 이름들이 조금 들어가서 그래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personne, personne. 자, 그 다음에는 어디 위에. 이거는 우리 이미 했었죠? 어디 위에. sur, sur. 그 다음에는 테라스라는 뜻입니다. 자, R 두 번, S 두 번 들어갔으니까 발음을 내주셔야 되겠죠? terrasse, terrasse. 자, 그 다음에는 코스가 한 묶음으로 된 정식 세트 메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레스토랑 가면 세트 메뉴라고 하죠. 그거를 불어로는요. 메뉴, 메뉴. 자, 보시면 생긴 거는 메뉴처럼 생겼는데 불어식으로 읽으면 메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카드 또는 지도 또는 메뉴판이라는 뜻입니다. carte, carte. 자, 이 단어는 안에 세 가지 뜻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메뉴판을 보고 고르는 단품 요리 주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à la carte, à la carte. 자, 보시면 깍드 메뉴판에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판에서 보고 따로따로 시키는 걸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뭐뭐를 조언하다 또는 뭐뭐를 추천해주다, 특히 메뉴 같은 걸 추천해줄 때 이 동사를 씁니다. conseiller, conseiller. L이 두 번 들어가긴 했는데 ELL 같은 경우는 L 발음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음이 conseiller가 아니라 conseiller처럼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거 가볼게요. 시작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불어로는요. commencer, commencer.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뭐뭐로 시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commencer par, commencer par.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음식이죠. 거위간 요리입니다. foie gras, foie gras. 그 다음에는 아주 훌륭한, 맛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excellent, excellent. 그 다음에는 요리 이름이죠. 샐러드입니다. 불어로는요. salade, salade. 자, 발음이 있기 때문에 발음을 내주셔야 돼요. 영어처럼 L 발음이 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는 계속해서 라는 뜻입니다. ensuite, ensuite. 자, 그 다음에는 얘는 가재, 특히 바닷가재를 말해요. homard, homard. 자, 아슈는 무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되지 않고 마지막 대는, 마지막 자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불에 구워진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특히 훈제라고 할 때, 훈제가 아니라 구이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죠. 호찌, 호찌. 그래서 마지막 으가 지금 괄호쳐서 있는데 남성 단수일 때는 그냥 호찌, 여성 단수 명사일 때는 호찌 뒤에 으가 붙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생선 요리할 때 생선입니다. poisson, poisson. 그 다음에 뭐뭐로 또는 뭐뭐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comme, comme. 얘도 마찬가지로 오기는 한데요. 발음을 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처럼 해주셔야죠. comme.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보도록 할게요. 디저트입니다. dessert, dessert. 그 다음 케이크 갈게요. gâteau, gâteau. 여기 으 붙으면 오처럼 발음 난다 그랬죠? gâteau. 그 다음에는 초콜릿 볼게요. 불어로는 chocolat, chocolat. 자, 그 다음에는 이 두 개 합쳐서 우리 초콜릿 케이크 만들어 볼까요? gâteau au chocolat, gâteau au chocolat. 자, 그 다음에는 파이 갑니다. 파이나 토는 타르트 같은 걸 말해요. tarte, tarte. 마치 여기는 R가 기역처럼 발음이 나네요. tarte라고 안 나고 tarte라고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과일 사과 갈게요. pomme, pomme. 얘도 마찬가지로 오지만 마치 어처럼 발음이 납니다. pomme. 그 다음에 파이, 사과 합쳐서 우리 사과 파이 만들어 볼게요. tarte aux pommes, tarte aux pommes. 자, 보시면 tarte aux는 마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단어처럼 발음이 됐죠. tarte aux pommes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단어가 poisson, dessert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지금 s가 단어 중간에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스 발음을 내주셔야 돼요. poisson 아니고 poisson, dessert 아니고 dessert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발음을 특히 또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게 poisson 대신 poison이라고 하면 또 다른 뜻이 돼버립니다. 자, poisson 무슨 뜻일까요? 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생선을 먹는 대신 독을 먹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desert라는 단어, s가 하나만 쓰인 것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막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dessert 대신 desert라고 하면 디저트 대신 우리는 사막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단어 같은 경우 특히나 발음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나왔던 이 어휘들을 좀 기억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대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화는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냐 하면 dans un restaurant이라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게요. 일단 Monsieur 김 나오고요. 마담 김 나오고 서빙 직원 이 세 명이 하는 대화네요.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하고 두 사람이 앉은 테이블을 원하는데요 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 이제 레스토랑 가면 몇 분이세요? 두 명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표현입니다. Bonjour, on voudrait une table pour deux personnes, s'il vous plaît. 그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했어요. 불어로 D'accord, monsieur. 테라스에 두 분이 앉을 테이블이 있습니다. 뭐뭐가 있습니다. Il y a une table pour deux personnes sur la terrasse. 그 다음에 좋네요. Très bien. 그 다음에 세트 메뉴로 하실래요? 아니면 단품 주문하실래요? 라고 물었어요. Vous allez prendre le menu ou à la carte? 저는 알라카르트로 할게요. 단품 요리 주문할게요. À la carte, s'il vous plaît. 그 다음은 뭘로 할지 추천 좀 해주실래요? 라고 했죠. Et qu'est-ce que vous me conseillez pour commencer? 푸아그라를 추천할게요. 진짜 맛있어요. Je vous conseille du foie gras. Il est excellent. 그럼 나는 푸아그라로 할게요. Bon, je prends du foie gras. Alors, 그리고 당신은요? 라고 했어요. Et toi? 앞에 있는 마담 킴한테 물어봤죠? 나는 샐러드로 시작하고요. Moi, je vais commencer par la salade. 그리고 이어서 바다가재구이 할게요. Et ensuite, je vais prendre du homard rôti. 그 다음에 디저트로는요.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무슈 킴이 지금 나는 생선 요리, 자기도 메인 요리를 준비를 했죠. Moi, je prends du poisson. 발음에 유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디저트로는요? 라고 물어봤어요. Et comme dessert. 전 초콜릿 케이크요. Le gâteau chocolat, s'il vous plaît. 마담 킴은 나는 사과 파이요. Pour moi, la tarte aux pommes.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문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대화가 길고 문장도 조금 길었죠. 우리 오늘 봐야 되는 표현들을 조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주문을 하고 뭐뭐를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되게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실브플레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쵸? 실브플레 뒤에도 실브플레 뭐 주세요 라고 했었고요. 특히나 여기서 또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뭐를 추천하세요 라는 표현. 어떤 거 좀 맛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 그 다음에 푸아그라, 저는 뭐를 추천합니다 라고 해서 음식 이름들이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il est excellent 이라 그래서 엄청 맛있어요. 연음해서 읽었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려보면 여기 지금 프랑스 요리 음식이 뭐뭐 나왔어요? 푸아그라 나왔고요. 살라드 나왔고 오마호치, 푸아송, 그 다음에 갸또 쇼콜라 나오고 라탁토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전체 요리, 그 다음에 메인 요리, 그 다음에 디저트 이렇게 세 가지를 골랐어요. 자, 에피타이저하고 그 다음에 메인 요리하고 그 다음에 디저트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간단한 프랑스 식사의 최소 구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프랑스 사람들은 레스토랑에 가면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는 꼭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메뉴 이름을 잘 알아두셨다가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셨을 때 비슷하게, 그죠?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자세한 표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은요, 몇 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On voudrait une table pour deux personnes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보면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일행의 자리를 요구할 때 하는 표현이다 라고 나왔어요. On voudrait une table, 테이블 하나죠. 보고 몇 명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을 위한 테이블 하나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voudrait는 우리가 je voudrais 할 때 그 voudrait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on 도대체 뭘까요? 자, 이 on은요, 우리라는 뜻입니다. 마치 누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신에 편한 것은 이 on은 남성 단수 명사로 보기 때문에 일과 L처럼 일과 L의 동사 변화를 취합니다. 그래서 voudrait 보면 일과 L에 붙는 동사 변화가 들어갔죠. 그래서 on voudrait 이런 표현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Vous allez prendre le menu ou à la carte 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뉴는 그쵸, 세트 메뉴. 그 다음에 à la carte 같은 경우는 단품 요리 시키는 거라고 했었어요. 보통 메뉴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문의를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가셨다가 패스트푸드점에 가시면 거기에 세트 메뉴가 있죠. 버거랑 감자튀김이랑 음료랑. 자, 이렇게 세 가지 묶여있는 세트를 불어로는 세트라고 하지 않고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점 가면 이제 위에 메뉴판이 쫙 걸려 있잖아요. 그 메뉴판에 예를 들어서 무슨 버거 세트, 무슨 버거 세트 이렇게 보면 거기에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7번 메뉴 주세요 또는 뭐 2번 세트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2번 세트를 먹고 싶다. 그러면 메뉴 두 실브플레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입니다. Qu'est-ce que vous me conseillez? 라는 뜻이에요. 자, qu'est-ce는 뭐예요? 무엇을 이라는 표현이죠. 당신이 나에게 추천합니까? 라는 의미죠. 추천해 주실래요? 라고 어떻게 물어봐요? Qu'est-ce que vous me conseillez?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얘는 레스토랑에서도 쓰실 수 있고요. 또는 뭐 상점에서 또 제일 요즘 잘 나가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주문을 할 때 들어가는 표현이었어요. 그쵸? Je vais commencer par la salade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어휘에서 commencer par 명사 이렇게 들어가면 명사로 시작하다 라고 했죠. 자, 프랑스 식사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뭐로 시작하다 라는 것은 에피타이저를 뭘로 먹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je voudrais 라고 할 수도 있지만 Je vais commencer 시작합니다. par 뭐뭐로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Je vais commencer 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표현이네요. 디저트로는요? 라고 이제 저 어머니 물어봤죠. 자, comme dessert 라고 물어봤어요. 원래 이 come이라는 뜻은요. 원래 뭐뭐처럼, 뭐뭐같이 영어의 like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 디저트로는요. 디저트로서는 뭘로 하시겠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음료로는요. 이렇게 물어보면 comme boisso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에피타이저로는요? 라고 물어보면 comme apéritif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comme 명사라고 하면 뭐는 뭘로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한국어의 에피타이저는 불어로는 아페리티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 기억해 두셨다가요. 레스토랑에서 점원이 물어보면 디저트, 아페리티프, 음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표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문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의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법은요. 일단 우리 동사 하나를 먼저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 배우는 동사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동사인데 영어의 take하고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take를 굉장히 많이 쓰실 수 있듯이 불어에서도 이 prendre 동사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prendre 동사의 뜻이 어떤 거냐, 어떨 때 쓰냐를 보면 첫 번째로는 뭐뭐를 take처럼 잡다, 취하다, 들다 이런 뜻으로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다 또는 마시다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교통수단을 타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것들을 타다 라고 할 때도 이 prendre 동사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prendre 동사가 그쵸, 불규칙으로 변하는 동사예요. 즉 3군 동사 안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rendre 동사를 볼 때는 언제나 주어와 동사 변화를 같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주어의 동사 같이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잡다 라고 하면 je prends, 너는 잡다, tu prends, 그는 잡다, il prend, 그녀는 잡다, elle prend. 누가 할게요? 우리는 잡다, nous prenons, 당신은 잡다, vous prenez, 그들은 잡다, ils prennent, 그녀들은 잡다, elles prennent. 자, 그래서 발음이 지금 펑 여기는 괜찮은데 nous, vous, 일복수, 엘복수가 조금 특이하게 변했죠. nous prenons, 그래서 발음이 나고 vous prenez, 또 마찬가지로 발음이 나죠. 그런데 일복수, 엘복수 같은 경우는 prenn이라서 n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동사 변화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요. 아까도 잡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는 그의 우산을 잡는다라고 하면 il prend son parapluie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녀는 아이를 팔에 안는다라고 할 때도 prendre 동사를 씁니다. Elle prend son enfant dans ses bras 라고 해서 팔의 안쪽에다가 아이를 잡는다니까 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식을 먹다 마시다 아까 우리 주문할 때 굉장히 많이 썼는데 예를 들어 나 양파 수프 먹을래 라고 주문을 했다 라고 하면 Je prends une soupe à l'oign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난 양파 수프 먹을게 해줘 라고 할 때도 이런 문장 쓰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권유합니다. 너 차 한잔 할래? 라고 할 때도 물론 boire 라고 마시다 라는 뜻도 있지만 마시다 대신에 prendre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Tu prends un thé? 라고 그래서 차 한잔 할래?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커피 한잔 할래는 어떻게 할까요? Tu prends un café?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통수단 볼게요. 예를 들어서 너는 매일 아침 지하철 타니? 라고 물어봤어요. Tu prends le métro tous les matins? 자, 그러면 tous les matins 자체가 매일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prendre le métro 라고 하면 되고요. 버스를 타니도 한번 해볼게요. 내 아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탄다 라고 하면 Mon fils prend le bus pour aller à l'école. 그래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탑니다 라고 해서 prendre le bus 라고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endre 동사는 다양한 상황에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전치사와 정관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전치사와 정관사는 우리 장소 앞에 어디에 라고 할 때 전치사 아가 붙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정관사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정관사 어떻게 썼어요? 그죠? 남성 단수 앞에는 르, 여성 단수 앞에는 라, 복수 앞에는 남녀 상관없이 레 이렇게 썼습니다. 정관사 언제 쓰나요? 그죠? 유일한 것 또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 뭐 고유명사 또는 그 집합 전체를 말할 때 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문장 속에서 전치사 뒤에 바로 정관사가 오는 경우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아예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아 뒤에 바로 르가 온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처럼 바뀝니다. 우리 아까 밀크커피가 카페 올레라고 했는데요. 이 레가 르레, 남성 단수기 때문에 르가 붙었죠. 커피에 우유 탄 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카페 올레가 됩니다. 카페 아르레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극장에 갈까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On va à le cinéma 극장에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르가 합쳐져서 오처럼 바뀝니다. On va au cinéma 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알레, 알라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형태가 그대로네요. 자, 여성 단수명사
라가 붙는 단수명사 앞에는 il va à la gare라고 해서 형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역에 간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à la carte, 그죠? 단품 요리할 때 썼어요. à la carte. 걔도 마찬가지로 je prends à la carte. 얘는 표현 자체가 à la carte이기 때문에 표현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붙었네요. 자, 그 다음에 복수 명사 앞에는, 그러니까 레가 붙는 거 앞에는 형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위에는 O에다가 뒤에 X가 붙었죠. 그죠? 볼게요. 미국에 사시나요? 라고 할 때는 Vous habitez aux États-Unis?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États-Unis, 미국이라는 이 국가는요,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주가 여러 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에따, 주가 unis, 합쳐져 있는 국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Les États-Unis가 미국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아, 레 합쳐지면 오가 되죠. 리에종은 여기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Vous habitez aux États-Unis 라고 읽어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벼룩시장에 간다 해볼게요. 벼룩시장, marché aux puces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오는요, 아, 레가 합쳐진 거겠죠. puce, 벼룩이고 여기 뒤에가 s가 붙으면서 복수형으로 썼기 때문에 marché aux puces가 되네요. 앞에를 보니까 le marché, 그죠? 시장에 간다라 그래서 알르가 또 붙었기 때문에 얘도 알르가 아니라 오로 바뀌죠. 그녀는 벼룩시장에 간다. Elle va au marché aux puces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언제나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것은 항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거나 무음하슈로 시작하는 명사죠. 그쵸?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모음과 모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축약을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파스프라는 단어도 이 온용이라는 게, 자, 얘는 지금 영어식으로 써져 있네요. 원래 양파라는 불어식 단어는 온용이라고 하죠. 자, 얘나 어차피 둘 다 모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르가 되는 게 아니라 축약이 되면서 알로뇽처럼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항에 간다도 마찬가지죠. 공항이라는 단어, aéroport라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je vais à l'aéroport처럼 축약이 되죠. 그녀들은 호텔로 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elles vont à l'hôtel이라 그래서 무음 아슈로 시작했기 때문에 축약이 되죠. 그래서 이런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전치사 아와 정관사 르, 라, 레가 합쳐지면 오, 알라, 오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게 뭐냐면 불어로 의문문 만들기입니다. 자, 프랑스어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것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쉽고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문장의 끝을 올려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서문인 문장을 그대로 끝만 올려서 읽어주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차는 고장났다. Cette voiture est en panne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끝에만 올리시면 돼요. 이 차 고장났나요? Cette voiture est en panne 해서 밑에 것만 슉 올려주고 물음표만 붙여주면 의문문이 되네요. 하나 더 볼까요? 당신은 TV를 본다. 보다라는 것에 regarder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Vous regardez la télévision. 당신은 TV를 봅니다. 물어볼까요? 당신은 TV를 보나요? Vous regardez la télévision? 해서 뒤에만 올리고 물음표를 붙이면 그대로 의문문이 된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평서문 앞에 에스크를 붙이면 그대로 의문문이 된다. 얘 그대로 변하지 않고 앞에다가 에스크만 붙이면 의문문이다가 되는 거죠. 볼게요. 서울은 물가가 비싸요. 그죠? 삶이 비싸다, 사는 것이 비싸다라는 의미입니다. La vie est chère à Séoul. 비싸요 라는 의미예요. 서울은 물가가 비싼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 문장 앞에다가 에스크만 붙여주면 됩니다.
Est-ce que la vie est chère à Séoul?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얘도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문장 앞에 뭐만? est-ce만 붙여주면 되죠. 너는 내일 떠난다. Tu pars demain.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내일 떠나니? 라고 물어보면 Est-ce que tu pars demain?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문장 앞에 est-ce를 붙여준다. 자, 두 번째 방법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 볼게요. 세 번째 방법은 좀 제일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만든다. 주어 동사 순서라면 동사 주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대신에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게 된다면 중간에 trait d'union이라고 했었죠. 이거 우리 그때 발음할 때 배웠었어요.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도치되면 붙여준다라는 게 있었죠. 이 짝대기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짝대기를 통해서 이거 주어 동사 바뀐 거야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볼까요? 당신은 행복하다. 아, 어려운 발음 나왔네요. 자, 잘 기억하시면서 vous êtes heureux. 그죠? 그런데 당신은 행복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Êtes-vous heureux? 이렇게 되죠. 바뀌면서 중간에 짝대기가 생겼어요. 한 번 더. 나는 계속해야 한다. Je dois continuer. 계속 이어져야 한다. 여기서 이제 의문문으로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면 주어, 동사 바꿨어요. Dois-je continuer? 나 계속해야 되나요? 라고 했어요. 중간에 짝대기 생겼죠. 한 번만 더 볼게요. 당신은 자녀가 있다. Vous avez des enfants. 당신 자녀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주어 동사를 바꿔주죠. Avez-vous des enfants?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문문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봤어요. 첫 번째는 원래 문장을 끝만 올리는 거. 두 번째는 문장 앞에 est 붙이는 거. 자, 세 번째는 제일 어려운 방법이죠.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주고 중간에 짝대기 넣어서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의문문 만드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문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회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회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화도 마찬가지로 어휘부터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어휘는요, 허기 또는 배고픔이라는 뜻입니다. 불어로는 faim, faim. 자, 마지막에 m이 있기는 한데 m 발음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 이 m 합쳐서 그냥 앙 같은 발음이 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faim. 배고프다라는 뜻은요, 배고픔, 허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avoir 동사를 활용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avoir faim, avoir faim. 그 다음에는 아까 나왔던 동사네요. 먹다라는 동사, manger, manger. 그 다음에는 소시지라는 음식 이름 말해볼게요. saucisse, saucisse. 자, 보면 아, 을 붙어서 오 발음 나고요. s 두 개 있으니까 스 발음이 나죠. saucisse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감자튀김 해볼게요. 감자튀김 또는 각종 튀김 요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frite, frite. 자, 얘는 지금 FR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발음하시기 조금 까다롭죠. 스 입술을 물었다가 터트리면서 R 발음을 동시에 내주셔야 됩니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frite, frite. 네. 그 다음에는 갈증. 아까 배고픔 했으니까 갈증도 해볼게요. soif, soif. 자, 얘는 F까지 꼭 발음이 나니까 끝까지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마르다, 갈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네요. avoir soif, avoir soif.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던 단어인데 우리 발음에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스예요. jus, jus. 그 다음에 아까는 오렌지 주스가 나왔고 지금은 과일 주스가 나올 건가 봐요. 과일 단어로는요. fruit, fruit. 그 다음에 음료 볼게요. 음료는 boisson, boisson.
자, 오이 붙으면 우아처럼 발음이 나요. 그래서 무아, 송, S 두 개니까 스 발음 나죠. 무아송. 그 다음에 콜라 보도록 할게요. 불어로는 콜라가 콜라가 아니라 코캬, 코캬. 네, 그래서 끄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콜라 하나요? 라고 할 때는 안 코캬 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모두 합쳐서 라는 표현입니다. 이 앞에 봤던 이 뚜라는 표현이 모두, 모든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모두 합쳐서는요. 엉투, 엉투.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어휘 이제 기억하시면서 위로 올라가서 회화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회화 표현은 dans un bistrot, 비스트로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입니다. 자, 비스트로가 어떤 곳이냐 하면 간단한 요깃거리, 뭐 샌드위치나 버거나 아니면 튀김 같은 것들을 파는 곳, 그리고 커피도 팔고 음료도 팔고 그리고 맥주, 간단한 술도 파는 간단한 요깃거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 캐주얼한 레스토랑을 바로 비스트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비스토에서 프랑스어와 루이즈, 그리고 수지, 그리고 서버가 같이 와서 4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화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배고파. 우리 뭐 먹을까? 자, 아까 배고파라는 표현이 있었죠. 뭐라고 하나요? J'ai faim. 그죠? avoir faim 들어갔어요. On mange quelque chose. 아까 어떤 것이라는 표현, 영어에 something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죠. 어떤 거 좀 먹을까? 뭐 좀 먹을까? 라는 표현입니다. On mange quelque chose. 그랬더니 그래, 감자튀김하고 소세지 먹자 라고 했어요. Oui, des saucisses avec des frites 라고 했어요. manger라는 동사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소세지와 감자튀김 하자라는 뜻이죠. 소세지도 복수로, 감자튀김도 복수로 사용이 됐습니다. 한 개씩만 먹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서빙 직원이 와서 뭐 드릴까요? 자, 이 표현 우리 배운 거 있었어요. 뭐예요? Qu'est-ce que vous désirez? 라는 표현입니다. 자, 또 다른 표현 뭐가 있었죠? vous désirez? 라는 표현이 있었고 하나 표현 더 뭐가 있었어요? que désirez-vous? 라는 표현이 있었죠. 세 가지를 같이 세트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감자튀김과 소세지 3개 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할 때는요. trois saucisses avec des frites, s'il vous plaît 이렇게 붙였죠. 소세지 3개 하고 감자튀김들을 주세요 라고 해서 je voudrais를 쓸 수도 있지만 명사 s'il vous plaît 라고 붙이면 더 간단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je voudrais 명사 s'il vous plaît 또는 명사 s'il vous plaî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지가 나 목말라. 그죠? 그래서 음료를 마시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목마르다. avoir soif. j'ai soif 했어요. je vais prendre une boisson. 음료를 하나 마시겠다 라고 했죠. je vais prendre. aller prendre라는 거 있었어요. 주문하다, 먹다.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음료로 과일 주스 주세요 라고 주문했어요. Je voudrais un jus de fruits, s'il vous plaît. 자, 여기에 정석 표현 나왔죠? Je voudrais 뭐뭐뭐, s'il vous plaît. 그래서 과일 주스 주문했고 그 다음에 루이즈가 저도 과일 주스 주세요. 나도 먹을래요. 했죠? Pour moi aussi, un jus de fruits, s'il vous plaît. 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도 jus de fruits 주세요 라고 했어요. 과일 주스 주세요. 이 사람은 간단한 표현을 썼죠. 나도요 라고 할 때는 pour moi aussi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 주문하기 미안하니까 프랑스와 너는? 라고 물어봤죠. Et pour toi, François? 라고 했어요. 그죠? pour moi, 나를 위해서는 이거고 너를 위해서는 뭐 할래? 라고 물어봤죠. 그 다음에 프랑스와가 저는 콜라요 라고 했어요. 자, 아까 콜라 뭐라고 했어요? pour moi, un coca, s'il vous plaît 라고 했어요. 간단한 표현, 명사 s'il vous plaît 같고요. 나를 위해서는 pour moi 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럼 감자튀김이랑 소세지 3개랑 과일 주스 2개랑 콜라 하나 이거 맞으시죠? 라고 했죠. 자, 약송이 alors, 그러면 trois saucisses avec des frites 아까 주문했고요. deux jus de fruits 과일 주스 2개 했고 et un coca 콜라 하나. C'est tout? 이게 다예요? 더 추가하실 거 없으세요? 라고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수지가 네, 다 해서 얼마죠?
자, 가격 물어보는 표현 우리 했었죠. 뭐예요? Oui, monsieur, c'est combien en tout? 다 해서 얼마냐? 라고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garçon이 다 해서 29유로네요. 라고 했어요. 가격 대답하는 것도 우리 배웠죠? 어떤 표현? Ça fait 29 euros en tout. 다 해서 29유로입니다. 라고 했죠. ça fait 대신에 어떤 걸 쓸 수 있어요? c'est 29 euros en tout 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ça fait 또는 c'est 같이 해서 가격도 물어보는 표현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표현, 뭐 메뉴 이름도 많이 봤고요, 주문하는 표현도 많이 봤고요, 뭐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이 봤죠. 자, 오늘 표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복습해 보시고요. 자,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날짜, 시간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표현으로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À bientôt!